아이들의 낭독입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인문학 달력 10월 29일. 아이가 혼자 놀 때 지켰던 룰을 함께 놀 때도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함께 놀 때 배운 삶의 자세를 혼자 놀 때 지키게 하라. 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왜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각종 SNS에서 지금도 수많은 좋은 글이 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글에 꼭 달리는 댓글이 하나 있다. 바로 이것이다. 다 아는 것들인데 실천이 어렵네요. 이유가 뭘까? 왜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다.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말하면 실천할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충분히 아는 사람은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곧 실천을 의미한다. 당신이 무언가의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안다라는 말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그 단순한 지식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실천하지 않을까? 실천을 통해 바뀔 자신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안다고 말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실천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 그 단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정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나는 그걸 안다라는 말을 지우고 나는 그걸 알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써라.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삶의 태도는 그날 그날의 기분이 모여 결정된다. 무엇을 원하든 실천이 우선이다. 실행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치열한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완벽한 긍정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만 실천하는 것들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완벽한 긍정의 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상의 기분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날 느낀 기분의 합으로 결정된다.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뭐든 잘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매일 주문처럼 외워보자. 하루를 대하는 당신의 기분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 늘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 날마다 모든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분만이 나의 것이며 근사한 태도로 내 삶에 좋은 것만 줄 것이다.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 시험이 끝난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은 4가지 말. 보통은 시험이 끝난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의 질문을 하게 되죠. 몇 점 나왔니? 그래서 반 평균이 몇 점이야? 너보다 잘한 친구 맞니? 이런 모든 표현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과만 중심에 두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아이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죠. 물론 시험에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굳이 부모가 나서서 또 할 필요는 없겠지요. 부모에게는 부모의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시작과 과정을 하나하나 보며 관찰하는 사람이죠. 이런 식의 말로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자주 들려주세요. 이번 시험 기간에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무언가에 집중하던 네 모습 참 멋지고 근사했어. 축하해. 네가 시작하고 네가 끝낸 일이 하나 더 늘었네. 최선을 다한 네 모습에 엄마는 100점을 주고 싶어. 이런 식의 말을 들려주는 일이 아이 인생에 왜 중요할까요? 당장의 높은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을 본 그 과정의 가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투철하게 서비스를 해도 최고의 서비스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에게 존중받은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에게서 이해받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아이에게 자신이 보낸 과정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줄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육에는 나름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이에게 과정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김종원 작가. 골든타임 자녀교육, 부모교육, 시험, 공부 자극, 좋은 말, 인문학. 김종원 작가. 글쓰기, 초등. 시작과 과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과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저귀 필사법.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 34년간 이끌었던 송혜 선생님이 95세의 나이를 끝으로 지상의 이별을 고하고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그는 유난히 공평하게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하루는 그가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 전국 노래자랑 방송에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관객들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이유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군수님께서 앉아야 하고 구의원님들도 앉아야 합니다. 격분한 그가 소리치며 이렇게 외쳤어요. 당장 그 의자를 치우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앉고 싶으면 저 뒤에 아무데나 퍼져 앉아라. 전국 노래자랑이 결코 특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그는 전국 노래자랑 녹화할 때 그 지역에서 소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가치를 믿고 있었기에 그 힘든 걸 실천할 수 있었어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무대의 주인은 행정가들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들이다. 평등과 정의는
말로 외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뜨겁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이 아닌 삶에서 보여줄 때 평등과 정의의 가치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김종원 작가.